1학년 학생들 한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82쪽에 오늘은 의열투쟁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의열 단원들 사진이 있는데요. 맨 오른쪽에 이분이 김원봉입니다. 의열단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3.1운동이 일어났던 그해 1919년에요. 11월 김원봉의 주도로 만주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의열단은 여기 보다시피 천하의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하기로 함 할 때 정의로운 할 때 의자와 맹렬히 할 때 열자를 따서 의열단으로 이름을 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목숨을 바쳐서 독립을 이루려는 그러한 정신을 담고 있죠. 의열단 공약 2조를 보면 조선의 독립과 세계의 평등을 위하여 몸과 목숨을 희생하기로 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의열 단원들은 목숨을 걸고 이런 의열투쟁에 나서게 됩니다. 의열투쟁의 의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소수의 인원,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의열투쟁입니다. 의열투쟁은요, 의사와 열사의 투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몸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투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적의 수괴라든가 매국노 등을 처단 대상으로 정해놓고 의열투쟁의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의열투쟁이 전개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그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 있잖아요. 의열단을 만들었던 김원봉이 여기 보이는 신채호 선생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 김원봉이 요청을 해서 작성하게 된 글이 조선혁명 선언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에서 의열단에 대한 설명을, 의열단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을 때 답이 조선혁명 선언을 지침으로 하였다, 뭐 이런 것이 답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채호 선생님을 묻는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하였다, 이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이 김원봉의 요청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게 조선혁명 선언이고요. 조선혁명 선언은 의열투쟁을 민중의 직접 혁명을 촉발하는 선구적인 투쟁 방식으로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요. 이분들이 의열단원들이에요. 의열단. 자, 의열단 단원들은요. 되게 옷을 멋지게 입었잖아요. 언제 목숨을 바쳐야 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항상 멋있게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을 바탕으로 영화 밀정 아시죠? 밀정이라는 영화를 찍게 되는데 그 밀정이라는 영화가 의열단 단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밀정이라는 영화 포스터를 이런 식으로 찍었다고 해요. 자, 우리 신채호 선생님이 작성한 조선혁명 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 조선혁명 선언의 내용도 좋은데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조선혁명 선언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그 사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련한 꿈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의 취함을 선언하노라 라고 했어요. 자, 외교라던가 이승만의 외교론을 비판하는 거죠. 준비라던가 이거는 안창호 선생님이 주장하는 실력 양성론, 이런 것들은 미련한 꿈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버리고 민중의 직접 혁명의 수단, 말하자면 직접적인 무장 투쟁을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무장 투쟁을 해야 된다. 투쟁을 통해서 이제 일본으로부터 혁명을 해가지고 일본을 내쫓고, 그리고 이 혁명이 아니고서는, 무장 투쟁이 아니고서는 강도 일본을 내쫓을 방법이 없는 바이다 라고 얘기해서요. 자, 이 민중의 직접적인 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의열투쟁이 전개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의열단이에요. 여기 최초로 이제 1919년에 사이토 총독한테 폭탄을 던졌던 강우규 열사라고 있어요. 의사가 있는데요. 이 강우규 의사가 사이토 총독의 마차에다 폭탄을 던졌는데요. 서울역 있죠. 지금 서울역에 가면, 서울역 광장에 가면 강우규 의사의 동상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노인동맹당 소속이고요. 조선 총독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던, 되게 노인동맹단이잖아요. 나이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폭탄 의열투쟁에 목숨을 바쳤던 분이십니다.
자, 여기 밑으로는 이제 박재혁, 최수봉, 김익상, 김상옥 모두 다 의열단원이에요. 의열단에서 의열단을 만들었던 우리 김원봉이 밀양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밀양경찰서,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졌고요. 여기 보면 김상옥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김상옥 의사는 우리 밀정이라는 영화의 첫 부분에 보면요. 첫 부분에 이제 뭐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일본 경찰한테 이렇게 쫓기다가 혼자 이렇게 마지막에 자살하는 그 분이 첫 부분에 나오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김상옥 의사 이야기입니다. 자, 의열단의 김지섭이라는 분도 일본 왕궁에 폭탄을 던졌고요. 나석주는 동양적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죠.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조명화라는 분은요, 이게 타이중 거라고 그 대만이에요. 대만도 일본의 식민지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중 거는 조명화가 타이완의 타이중시에서 일왕의 장인이자 육군대장인 군이노미야를 칼로 찌른 의거입니다. 이때 입은 부상으로 군이노미야는 6개월 뒤에 사망했다고 해요. 네, 일본 사람은 그 발음은 잘 못하겠네요. 자, 이러한 의열투쟁은 30년대로 넘어가면 김구 선생님이 조직하는 한인애국단의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도예요. 보면 여기 경성에서 뭐 김익상 총독부에 조선 총독부에 폭탄 던졌고요. 김상옥은 종로 경찰서에, 나석주는 동양적식 주식회사에, 강우규 의사는 이제 조선 총독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었죠. 밀양, 부산에서도 있었고요. 도쿄에서 김지섭이 일본 왕궁에 폭탄을 던졌던 이러한 의거도 있었습니다. 한인애국단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한인애국단은 우리가 앞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요. 김구 선생님이 침체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한인애국단을 조직하게 되죠. 자, 일본 왕 히로히토에게 수류탄을 던지게 되는 이봉창 의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이 홍콩 공원에서 물통 모양의 폭탄이 터진다고 그랬죠. 예, 윤봉길 의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분이 한인 애국단의 대표적인 분들이죠. 한인 애국단은 1920년대 후반에 침체기에 빠져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김구 선생님이 1931년 일본 제국주의 주요 요인을 암살하기 위해서 한인 애국단을 결성을 했습니다. 32년 1월이에요. 1월에 도쿄에서 일어난 이봉창의 의거와 그 다음에 4월이에요. 4월에 상하이 홍콩 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한 윤봉길의 의거를 통해서 일본 제국의 식민 통치에 대항을 했던 그러한 단체입니다. 윤봉길 의사는 도시락 폭탄을 던지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했을 때요, 터진 건 물통 모양의 폭탄입니다. 도시락 모양의 폭탄은 가지고 있는 채로 체포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졌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관련된 역사 채널 동영상이 있는데요. 선생님 이거는 우리 2학년 유튜브 채널에다가 같이 탑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 보인가요? 여기 지금 지팡이를 짚고 있는 이 사람이 시게미스 마모루라고 하는 일본 외상입니다. 45년도에 일본이 졌잖아요. 항복 문서를 여기 미군 함정이에요. 군함에 올라타서 이제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하러 왔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지팡이를 짚고 있어요. 시게미스 마모루가 지팡이를 짚게 된 이유는, 다리를 다쳤던 이유는 바로 윤봉길의 의거에서 상하이 홍콩 공원에서 그 물통 모양의 폭탄이 터질 때 다리를 다쳐서 지팡이를 짚게 된 거죠. 자, 이분은 장개석 총통입니다. 장제스. 국민당을 이끌고 있는, 중국 국민당을 이끌고 있는 장제스예요. 장제스가 윤봉길의 의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의 조선 청년이 해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게 됩니다. 자, 이 의열단은 조직적인 무장 투쟁으로 노선을 바꾸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의열단이 20년대, 그러니까 1919년에 만들어져서 26년까지 거의 매년 폭탄 투척을 합니다.
그런데 폭탄을 던지는 의열 투쟁 활동은요, 그 폭탄을 던져서 터졌을 때는 효과가 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가기가 어렵잖아요. 개인의 폭력 투쟁은 한계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무장 투쟁으로 노선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조직적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군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김원봉은요, 의열단을 해산한 후에 중국의 황포 군관학교에 직접 입교 들어가게 됩니다. 김원봉이. 그래서 이 황포 군관학교는 국민당 정부가 만든 이제 사관학교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난징에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게 되는 거죠. 1932년 난징 외각의 장제스의 도움을 받아서 설립을 했고요.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도 알죠? 이육사, 이 이육사도 이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5년도에요. 5개의 정당인데요. 정당을 통합해서 민족혁명당을 결성하게 되죠.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의열투쟁의 중요성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돈 없고 군대 없는 민중으로서 외국의 도적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일제를 타도하는 방법으로는 양병 10만이 한 번 던진 폭탄만, 이게 폭탄을 던진 것만 못하고, 그 다음에 양병 10만, 그러니까 10만의 그 군대가요, 한 번 폭탄 던진 것만 못하고, 그 다음에 억천장의 신문이나 잡지가 한 차례 폭동만 못하다 라고 해서 조선혁명 선언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의열투쟁이나 폭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본에 타격을 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자료 2는요. 이승만이 이시영에게 보낸 서한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승만은 외교론자입니다. 외교론. 그래서 이승만은 폭탄을 사용하는 것이 유해무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해가 된다는 거죠. 예, 얻는 거 없이 해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독립선언서의 본래 의도도 아니고 대사를 선전하는 데에도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자료 2에서는 개인의 폭력투쟁이 외국 여론의 악화를 가져와서 열강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독립에 장애가 된다. 자, 이승만은 오히려 독립에 장애가 된다고 해서 의열투쟁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업할 때 선생님이 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자료 1을 쓴 조선혁명 선언을 쓴 신채호는 무장투쟁론자입니다. 무장투쟁론을 주장해요. 그래서 민중의 직접 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러한 의열투쟁이나 폭동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게 신채호의 주장이라면 이승만은 외교론자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폭력투쟁이 오히려 독립에 장애가 된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그러한 사료입니다. 자, 의열투쟁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묻는 모의고사 문제에서 의열투쟁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은 2개의 단체를 알아두면 되는데요. 하나는 오늘 배웠던 의열단과 또 하나는 한인애국단이에요. 의열단이나 한인애국단 둘 중에 하나를 잘 물어봐요. 모의고사에서.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한 가는 의열단이 되겠죠. 김원봉, 최수봉, 김익상, 나석주 이런 사람들이 의열단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의열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일본의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된 거는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신민회. 이번에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는 건 대한매일신보가 될 겁니다. 대한매일신보. 신문사고요. 3번에 직강소를 통해 폐전개혁을 추진했다. 직강소는 동학농민운동, 동학에서 또 동학농민운동 전개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치기구죠. 4번에 고종의 강제퇴위에 반대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대한자강회가 했던 거고요. 답은 바로 5번. 조선혁명 선언을 통해서 활동 지침을 삼았다.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은 게 의열단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신채호 선생님이 써준 조선혁명 선언을 답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1919년 만주에서 결성된 가.
만주에서 만들어졌고요. 김상옥의 의거, 나석주의 의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의열단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의열단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되는데요. 1번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한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될 겁니다. 2번 김원봉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맞죠? 김원봉이 의열단을 만드니까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건 위정 척사파들이 그러겠죠. 4번에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설립하는 건 신민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에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비밀 결사로 조직되는 것은 독립의군부가 되겠죠.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어요. 의열투쟁에 앞장선 땡땡땡이라고 했는데요. 김원봉이 만주에서 조직을 했고요. 박재혁, 김익상, 김상옥의 의거를 일으키다. 땡땡땡은 의열단이 되겠죠. 자, 1번 독립문을 건립하다. 독립문을 건립한 건 독립협회에서 했던 일입니다. 2번 구미위원부를 설치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겠죠. 3번 교조 신혼운동은 동학에서 전개를 할 거고요. 4번에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을 발표하다.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3.1운동이 전개되겠죠. 5번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이게 답이 되겠죠? 답은 5번이 됩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이 기념비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기리기 위해서 루신공원, 지금 예전에 홍코공원에 세워졌습니다. 김구의 주도로 결성된 단체인데요. 바로 이 가는 한인애국단이 되겠죠. 자, 한인애국단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답을 찾아보면 1번 직강소 설치는 동학이죠. 동학 농민운동. 3번의 형평운동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요. 백정들이 전개하는 거고요. 4번 이봉창이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바로 윤봉길, 이봉창, 윤봉길이 한인애국단 소속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추진한 것은 조선어학회에서 했던 일이 되겠죠.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어요. 단장은 김구 선생님이고요. 이봉창, 열사 이봉창의 의거 전말의 선포함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봉창 의사가 일본 국왕을 암살하려고 했었잖아요. 이분은 이제 바로 한인 애국단 소속이 되겠죠. 자, 한인애국단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찾으면 되는데요. 답이 한인애국단의 활동을 조사한다. 이게 되겠네요. 한인애국단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밑줄 친 사건을 주도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물어봤어요. 자, 우리 프랑스는 지난 10여 년 동안 김구를 보호해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하이 안에요. 프랑스 조개, 프랑스가 이렇게 장악한 지역이 있어요. 프랑스가 관리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조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둔 이유도 일본으로부터 프랑스가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구가 단원을 보내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사건, 바로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으니까요. 이거는 이봉창의 의거가 되겠죠. 일본은 우리에게 김구를 체포해 넘기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 프랑스가 일본과 전쟁을 결심하지 않는 한 김구를 보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단체를 물어봤잖아요. 단체는 당연히 한인 애국단이 되겠죠. 한인 애국단을 물어봤고요. 한인 애국단에는 누가 있어요? 이봉창과 함께 윤봉길이 단원으로 활동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물품은 확실히 다음 달 중에 팔리니 아무쪼록 안심하십시오. 또한 물품을 팔게 되면 미리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 이 편지는 가 소속의 이봉창이 김구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봉창이 일왕이 육군 열병식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의거 실행 계획을 물품을 판다라는 암호로 알리는 편지이고요. 편지를 받은 김구는 의거 자금을 송금하고 도쿄에서 이봉창은 1월 8일 열병식을 끝내고 오는 일왕 행렬을 향해서 폭탄을 투척하게 됩니다. 바로 가는 한인 애국단을 묻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한인 애국단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자, 1번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 것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이죠.
2번 한글 맞춤법 통일화를 제정하는 건 조선어학회에서 했던 일이고요. 3번 상하이 홍코우 공원의 의거, 바로 윤봉길의 의거를 말하니까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오산학교 대성학교는요, 신민회에서 설립하게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의열투쟁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문제를 상당히 많이 풀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가 많이 나온 것은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온다는 얘기죠. 모의고사 기출이 많다는 건. 그래서 의열투쟁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의 특징을 구분하고 의열단 소속과 한인애국단에는 누가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하도록 할게요.